14강 주요 문장 정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업로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 14강 1번 같은 경우에는 새 우는 시간대 변화에 관한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정글 밀림에 있는 수많은 새들이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타이밍에 지저귀다면 이 새 울음이 갖는 그런 기능들 있죠. 뭔가 짝을 찾거나 아니면 위험 신호를 알리거나 뭐 이런 기능들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는 시간대를 나눠서 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But if all the birds were to sing, should sing, or sing at the same time, each one's melody would be drowned out in cacophony of voices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모든 새들이 자, 이거 무시하고 해석부터 해보겠습니다. 동시에 운다면, 그치? 동시에 운다면, each one's melody, 각각의 이제 멜로디라는 것은 각각 새들의 멜로디가 will be drowned out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하나 표현 알아둘게요. drown out something 같은 경우에는 이 something이 들리지 않게 하다 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그 각각의 멜로디가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In cacophony of voices. cacophony. 이 phone 같은 경우에는 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이에요. 그래서 지금 각주에 달려있는데 불협화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목소리의 불협화음 속에서 각각의 멜로디가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문제는 가정법인가 직설법인가를 따져봐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서 새가 모든 새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지저귀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가장 지금 쉽게 너희들 답을 이제 추려볼 수가 있는 거죠. 이 sing이라는 것은 직설법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올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지금 were to sing하고 should sing이 나와 있는데 자, 이 were to sing은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가정법 과거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가정법 과거가 언제 쓰인다고 했어? 현재 없는 일, 현재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한 가정을 할 때 이 가정법 과거를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were to sing은 괜찮단 말이야. 자, 이 should sing은 어떨까?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should sing도 괜찮아요. 지금은 이 if절에 어떤 시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가정법의 명칭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were to sing을 가정법 과거로 많은 문법책에서 분류하기도 하나 예전 문법책에서는요. 이 if절에 이 were to하고 이 should가 오는 경우는 가정법 미래로 분류하기도 했어요. 이 가정법 미래로 분류되는 이 친구들은 언제 쓰냐면 사실 언제 쓰냐?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희박한 일에 대해서 이제 가정을 할 때 가정법 미래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were to하고 should가 왔을 때 이제 의미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둘 다 되는데 이거를 가정법 과거로 봐도 무방합니다. anyway, 이 should가 된다는 거. 이 각각의 이제 여기 뒷부분을 해석은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둘 다 올 수가 있고 직설법인 sing만 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래에 선생님이 잠깐 메모해 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직설법과 가정법의 차이는 잘 알고 있죠? 쉬운 예문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If she loved me, I will marry her.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그녀랑 결혼할 것이다. 라는 거고. 이거는 현재 뭐 가능성이 없는 일에 대한 거 그런 가정이 아니잖아. 이 직설법이 뭔지 알겠죠? 가정법은 어떤 의미 차이가 생기냐. If she loved me, I'll marry her.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결혼하겠지. 그녀랑 결혼하겠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여기서 지금 if절에 이 과거 시제가 쓰였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거고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거고 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가정해 볼 때 사용한다고 했죠.
하여 이 문장에서 뭘 알 수 있냐?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 지금 현재 그녀는 나를 사랑할까 사랑하지 않을까? 사랑하지 않는다를 여러분이 이 문장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법 과거랑 비슷한 이 were to 가정법, should 가정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문 한번 볼게요. If you were to or should change your mind, no one would blame you. 똑같이 가정법 과거랑 똑같이 이 주절에 would, should, could, might와 같은 조동사의 과거형이 쓰이는 거 한번 참고로 알아두세요. 만약에 당신이 were to change your mind. 당신이 이제 마음을 바꾸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마음을 바꾸게 된다면 아무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14강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4강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광고에서 사용하는 as죠. as, advertisement를 줄여서 as라고 하잖아. 여기서 어떤 기법을 사용하냐? 뭐 intensity, 강도의 기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 광고 시간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더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담기 위한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With reference to the variable of intensity, it or that is almost stating the obvious to say that bright lights or loud sounds can attract our attention 이라는 문장인데 일단 차근차근 처음부터 reference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 그 동사 중에서 refer to라는 거 알죠? 거기서 나온 겁니다. 가리키다, 뭐 지칭하다, 뭐 이런 뜻이 있으니까 reference 같은 경우에는 뭐 언급, 참고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with reference to라는 표현으로 쓰였을 때는 어떤 의미가 생기냐? 이거 자체가 어떤 의미가 생기냐?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뭐뭐와 관련하여.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강도의 변수와 관련하여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도의 변수와 관련하여 it or that is almost stating the obvious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너희들 해석해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뭐뭐 하는 것, to 이하가 거의 stating, 언급하는 것이다, 진술하는 것이다. 뭐를 진술하는 거래? The obvious, 뻔한 것, 그치? 명백한 것을 진술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to 이하가 이기 때문에 있는 이가 라고 해석되는 것은 뭡니까? 주어지. 주어인데 문장이 끝나고 뒤따라 나오는 이 주어를 뭐라고 합니까? 진짜 주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앞에는 가짜 주어가 와줘야 되는데 가짜 주어로 쓰일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으니까 이밖에 없잖아요. 그치? to 이하가 그래서 이제 뻔한 말을 하는 것이다, 명백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가 명백한 거래? to say, 말하는 거. that 이하를 말하는 거. bright lights, 밝은 빛과 이제 큰 소리가 우리의 attention, 주의를 attract, 끌 수 있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은 소재가 좀 어렵게 너희들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에 관한 거야? 뭐 리사이클링에 가는 거죠. 재활용인데 뭐의 재활용이에요? 그치? 여기 나와 있죠. radioactive materials. 방사능 물질을 리사이클링, 재활용하는 거에 관한 지문이었는데 결국 방사능 물질 폐처리가 여기서는 쉽다고 했습니까? 어렵다고 했습니까? 어렵다고 했죠. 그거에 관한 지문이었어요. 여기서는 문장 2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Recycled waste can be substituted for raw materials, reducing the quantities of the waste for disposal, as well as potential pollution of air, water, and land, resulting from or in mineral extraction and waste disposal 이라는 문장입니다. 자,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활용된 쓰레기는 can be substituted. substitute 밑줄. 보통 어떤 형태로 쓰이냐? substitute A for B 아니면 뭐 replace A for B, 그치? 뭐 이런 형태로 쓰이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냐? B를 A로 대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너희들 그 다음 챕터에서 다다음이었나? 선생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또 나오니까 하나 알아주세요. 이 A 같은 경우에는 이 대체물이에요. 대체물. 이걸로 대체된다라는 거야. 그치? 이 B는요. 대체되는 거예요. 대체되는 대상. 그러니까 B가 바뀌는 거야. A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는 이 목적어가 주어로 가는 수동태로 쓰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재활용된 쓰레기는 대체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대체물로 쓰이는 거냐면 raw materials, raw가 날 것이 라는 형용사가 있으니까 이거는 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료, 원재료에 대해서 이게 대체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서 이거는 분사 구문으로 보시면 되겠죠? 줄이면서. 그래서 줄인다라는 거죠. 뭐를 줄이냐면 the quantities of wastes for disposa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isposal 같은 경우에는 뭐의 지금 명사 형태인 거야? dispose의 명사 형태인 거죠. 이 dispose가 버리다, 처분하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폐기란 뜻이 있겠습니다. 폐기되는 쓰레기 양을 줄이면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as well as가 나와 있네. 뿐만 아니라 뭐를 줄여준다라는 거예요. potential, pollution of air, water, and land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잠재적인 오염이야. 그치? 대기, 그 다음에 그 물, 그 다음에 땅 이런 것들의 잠재적인 오염 역시 줄여주면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오염이냐면 이 resulting으로 시작되는 이 분사는 뭐 pollution 정도를 수식을 해주겠죠. 자, resulting from하고 in을 물어보는 어휘 문제인데 resulting from 다음에는 원인이 나오고 resulting in은 이제 뭐뭐를 초래하다 라고 해서 이 in 다음에는 결과가 나오잖아. 그런데 mineral extraction, 광물 추출과 쓰레기 처분에서부터 이제 초래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 오염인 거죠. 그치? 지금 이 오염에 대한 원인이잖아. 그치? 그래서 from을 골라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광물 추출과 쓰레기 처분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오염들, 잠재적인 오염을 줄이면서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버리다라는 단어들이 이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버리다 친구들 한꺼번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dispos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꼭 하나 알아주세요. 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보통 이 뭐뭐를 버리다 라고 해서 그 대상, 버림의 대상이 나오죠. 이럴 때는 of라는 전치사랑 같이 쓰입니다. dispose 자체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좋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 뭐가 있습니까? get rid of. get rid of도 버리다라는 뜻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뭐 discard, 버리다. throw away 이런 것들도 뭐 버리다 뭐 이런 뜻이 있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3-2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waste radionuclides recovered 또는 recovered from contaminated materials are difficult to recycle in new devices or compounds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쉽네. 왜 쉬워? 자, 딱 봐도 waste radionuclides라는 그치? 그 쓰레기 방사능 핵종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치? 여기 나와 있잖아. 방사능 핵종. 자, 이게 주어가 되는 건 알겠고 뒤에 are이라는 명백한 접속사 없이 명백한 뭐가 나온 거야?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동사의 자리가 아니라 이 구문은 이거는 뭐로 바꿔줘야 정문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이 recovered로 이제 시작이 되는 과거분사 PP9가 이 주어
명사구를 수식하는 구조로 만들어주면은 정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recovered를 골라주면 되겠네. 자, contaminated materials 같은 경우는 오염된 물질이죠. 오염된 물질에서 재생된 쓰레기 방사능 핵종은 그치?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are difficult to recycle. 재활용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어디에서 재활용하기가 어렵냐면 새로운 기계와 compounds, 화합물에서 재활용하기가 어렵다 해서 전반적으로 방사능 물질의 재활용이 어려움. 그치?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지문입니다. 자, 14강 4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14강 4번은 지문이 굉장히 좋습니다. 개념도 참신하고 난이도도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이제 응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별표를 쳐주시고 여러 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다뤘던 개념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그 유리라는 소재가 나오는데 대상이 나와요. 유리의 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냐면 유리의 transparency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각주의 뜻이 달려 있습니다. 투명성이란 뜻이죠. 그치? 유리의 투명성이라는 특징, 그 다음에 뭐 blocking passage 같은 경우에는 물질의 통과를 막는다는 특징, 이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유리 너머의 밖에 있는 그런 물체들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행동을 유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blocking passage, 물질의 통과를 막는 anti-affordance라고 하죠. 반행동 유도성. 이 통과하는 행위를 막는 그러한 특징, 그치? 이 반행동 유도성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 하나만 더 줄게요. 지금 첫 번째 그림은 아이가 곰인형을 안고 있는데요. 이 곰인형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fluffy. 굉장히 복실복실하고 이제 그 포근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런 특징이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유도하느냐, 안고, 쓰다듬고 이런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거를 affordance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그림은 문인데요. 문의 양측의 모양새가 다릅니다. 왼쪽 측을 보면요. 문이 평평한 판으로 되어 있죠. 그치? 사람의 손이 닿는 곳이 평평하게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to push, 밀고자 하는 그런 행동이 유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 이 물체의 유도성, 행동 유도성, affordance라고 하는 거고, 자, 이 평평한 판을 보면 사람들이 당기고자 하는 그러한 그 행동은 저지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바로 이제 anti-affordance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유리도 anyway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행동 유도성도 있고 반행동 유도성도 있는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었냐면 그 유리의 이 transparency 투명하다라는 특징이 자 물질을 막는 물체 투과를 막는 이 anti-affordance라는 특징을 알아차리기 어렵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치? 이거를 알아차리기 힘들게 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사람들이 투명한 창을 보고 이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걸어가다가 찌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리고 또 새들이 투명한 창을 보고 달려들어서 이제 죽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transparency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의해서 다치지 않게끔 뭐 경고판을 붙여둔다던가 뭐 하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문장 볼게요. The reason we like glass is its relative invisibility, but this aspect, so useful in the normal window, also hides 또는 hide is anti-affordance property of blocking pass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유인데 어떤 이유냐 여기에 그 관계부사 y 정도가 생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We like glass. 우리가 유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동사는 is가 되겠네. 그것의 relative invisibility, 상대적인 불가시성. 너희들 visible 같은 경우에는 볼 수 있는 이라는 형용사고 visibility, 가시성, invisibility 하면 불가시성이죠.
여기서 아까 앞부분에 나온 transparency, 투명성이랑 비슷하게 볼 수가 있겠네. 이 투명성, 그치? 이것의 상대적인 불가시성입니다. 그러나 this aspect, 이러한 특징. 그런데 어떤 특징이냐면 이 useful이란 형용사가 이제 문두가 그 형용사로 시작이 되는 이 구가 aspect를 수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일반적인 창문에서 굉장히 유용한 이러한 특징이라는 게 또한, 그치? 잘 봐라. 이 접속사 but 다음에 나오는 주어가 this aspect고 주어가 동사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hide를 골라줘야겠죠. 이런 것들이 숨기는데 자, 그 유리에 anti-affordance property, 반행동 유도적인 이런 특성을 감춰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of는 이 anti-affordance property하고 동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이제 반행동 유도적 특징이냐면 이 어떤 통과를 막는다라는 이 특징을 감춰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고 스티커 같은 것이 필요해진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자, 됐나요? 14강 6-1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4강 6-1번 같은 경우에는 뭐에 관한 거였습니까? 스키너라는 이제 학자가 나오고 이 사람이 비둘기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비둘기한테 이제 15초 간격마다 음식을 준 거예요. 음식을 주는데 이 기다리는 와중에 비둘기들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 비둘기는 빙글빙글 돌았고, 이 비둘기는 머리를 계속 왔다 갔다 했고, 이런 이러한 행동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매 15초마다 음식을 줬는데, 자, 비둘기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러한 어떤 그 판에 박힌 행동 있잖아. 이런 루틴을 가졌더니 음식이 나오더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사실 매 15초마다 음식이 나온 건데 비둘기들은 자기들이 이러한 행동을 해서 음식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루틴이 뭐가 된다? 리추얼, 어떤 관습이 되어버렸다. 얘네들은 음식을 받고 싶으면 이러한 리추얼적인 행동을 하더라. 관습적인 행동을 하더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문장을 2개 가지고 와봤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igeons appear to conclude 혹은 have concluded that their little routines were causing the release of the food even though in reality there was no relationship whatsoever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투부정사의 과거 표현인가 아니면 투부정사의 원래 형태가 나와야 되는가 이거는 뭘 따져줘야 되는 거야? 상대적인 선후 관계를 따져주면 되죠.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pear to는 뭐뭐인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죠. 비둘기들은 대디아라고 결론을 지은 것 같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뭐라고 결론 지은 것 같았냐면 그들의 작은 그런 행동들이 were causing, 자, 유발하고 있었다. The release of the food, 음식의 방출을 유도하고 있었다라고 결론 지은 것 같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in reality, 현실에서 there was no relationship whatsoever. 너희들 부정어 다음에 whatsoever 혹은 whatever이 쓰였을 때는 전혀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이 관계가 현실에서는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또 이제 어떻게 선후관계를 따져주면 되냐면 appear to, 뭐뭐인 것 같았다 라고 이 실험에 대해서 해석한 시점보다 비둘기들이 어찌됐건 잘못됐던 아니면 잘못되지 않았건 비둘기들이 결론을 낸 게 먼저 발생한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have concluded라는 투부정사의 과거 표현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골라주시면 되고 6-2번 한번 볼게요. Skinner's explanation for this phenomenon was that the accidental pairing of the release of the food early on in this process with whatever 혹은 wherever the bird happened to be doing
was enough to reinforce that particular type of activity라는 문장입니다. 자, 처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스키너의 설명인데 for this phenomenon 같은 경우엔 현상이란 뜻이죠.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이 was 뭐였냐면 대기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The accidental 같은 경우에는 우연한이란 뜻이지. 이거에 상대된 반대뜻도 알아주세요. 필연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뭐 inevitable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거에 우연한 이 짝을 짓는 건데, 그치? 자, 뭐를 짝 짓는 거냐면 of the release of the food early on in the process. 그 과정, 실험의 과정에서 초창기 나왔던 그러한 그 음식의 방출과 자, 뭐를 이제 연결한 거야? pairing of A with B겠죠? 자, 여기서는 지금 whatever하고 wherever를 골라줘야 되는데 하나는 복합 관계 대명사고 뒤에 있는 것은 복합 관계 부사지. 뭔 차이가 있어요? whatever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불완전하고 복합관계 부사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불완전하죠. 완전하죠. 미쳤나봐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따져보도록 할게요. The bird, 새들이 happen to 같은 경우에는 우연히 뭐뭐 하다 라는 뜻이지. 그래서 happen to be doing 정도까지 그냥 동사로 볼게요. 자, 우연히 하고 있었다. 자, 그런데 뭐뭐를 하냐면 누에 대한 뭐가 없어. 지금 목적어가 없는 거잖아.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 문장이 불완전한 걸로 봐야 되는 거니까 이 whatever를 골라주면 되는 거죠.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anything 플러스 뭐 that이 합쳐진 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자,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새가 우연히 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튼 그것과 자, 음식의 초창기의 방출을 연결을 지은 거죠. 그치? 이거에 그 짝을 이렇게 연결 짓는 것은 여기서 이 대절에서 주어가 the pairing인 거고 뒤에는 다수식이 되는 거지. 아무튼 자, 이러한 그 우연적인 짝을 짓는 행위가 was enough 충분했다 라는 거죠. 그런데 뭐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냐면 to reinforce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 충분했습니다. 뭐를요? That particular type of activity 그러한 특정한 행동의 타입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충분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7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어렵지 않은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뭐하고 뭐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오브젝트와 그 substance라고 나와 있죠. 미안합니다. substance의 차이. 하나는 물체고 하나는 물질이죠. 이 물체와 물질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었고 여기서 지금 샌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맥락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is portion of sand is identical to that portion of sand as long as the two portions consist of 혹은 are consisted of the same physical constituents라고 되어 있네. 자, 어떻게 해석하시면 됩니까? 자, 모래의 이 부분은 자, 동일하다라는 거죠. 동일한이라는 형용사니까 뭐랑 동일하냐면 that portion of sand 다른 이 모래의 부분과 동일해진다라는 거죠. as long as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는 한이란 뜻이지 뭐 하는 한 그 두 개의 portions 두 부분이 자 구성되는 한이라는 맥락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 뭐가 지금 올 수 있냐? consist of가 와야겠지. 왜? consist of는 이거 자체가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수동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동태로 못 쓰여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해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두 가지의 부분이 모래의 이 두 가지의 부분이 구성되는 한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뭘로 구성되냐면 the same physical constituents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물질적인 성분, constituent는 성분이란 뜻이니까 똑같은 물질적 성분으로 구성되는 한 두 가지의 부분은 같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성분만 같으면은 두 가지의 물질이 같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자, 14강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이 마지막이고요.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 그치? 언어와 language와 language extinction. 언어의 소멸이지. 이거하고 뭐의 관계야? 디지털 revolution 사이의 관계였죠. 너희들 풀어봤으면 기억이 날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기서 필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 디지털 레볼루션이 language extinction을 악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소수 언어들의 그 갱생을 돕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Not all the extinctions are the direct result of hostility 혹은 hospitality and repression from a dominant government, as was the case with American Indians throughout most of the US history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휘 문제죠. 어휘 문제. 자, 뭘 보고 쉽게 풀 수가 있냐면 and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repression이라는 억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잖아요. 부정적인 단어랑 연결이 되려면은 이 앞에 나온 단어도 부정적이어야겠지. hostility 같은 경우는 적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hospitality는 뭡니까? 이거는 환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단어들이 연결이 돼야겠기 때문에 hostility가 와야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not all 이거는 부분 부정으로 보시면 되겠지. 모든 자 언어의 소멸이라는 게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다라는 거죠. 뭐의 결과는 아니냐면 자 hostility 적대와 억압의 결과는 아니다. 그런데 뭐로부터의 적대와 억압이야? 지배적인 정부로부터의 억압 혹은 그런 그 적대로부터 이제 발생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마치 뭐뭐처럼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 정도가 생략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s it was the case. 자, 뭐뭐의 경우에서처럼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뭐의 경우냐면 American Indian, 미국에 있는 원주민들의 경우에서처럼 자, throughout most of the US history, 그치? 그 미국 역사 전반에 걸쳐서 이 사례처럼 모든 그 언어의 소멸이라는 게 지배적 정부의 억압이나 아니면은 뭐 적대 때문에 이루어진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But where brutal repression failed to make indigenous languages and culture extinct, intense globalization since the 1980s has been 혹은 was more successfu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where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가 없이 그냥 단독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됩니까? 뭐뭐한 경우나 뭐뭐한 곳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뭐뭐한 경우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잔인한 brutal, 잔인한 repression, 억압이죠. 억압이 failed, 실패한 경우. 뭐 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거냐면 make라는 사역동사가 나오네요. 이 두 부정사구. 네. 자, 토착의, 그치? 토착의 언어와 그치? 문화 이게 이 make의 목적어가 되는 거고 extinct가 형용사로 이제 목적격 보어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이 토착의 언어와 문화가 소멸하게끔 만드는데 자 실패한 경우 이런 억압이 이렇게 하는데 실패한 경우 자 intense 강력한 세계화 그런데 어떤 세계화냐면 1980년대 이후로부터 진행된 강력한 세계화가 더 언어의 사멸을 이제 촉진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이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쉽죠.
자, since 때문에 since는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이제 묘사할 때 쓰는 접속사죠. 여기선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로 쓰였네요. 그렇기 때문에 뭘 써줘야 맞는 거야? since랑 호응이 되는 has been을 써줘야 맞는 거죠. 이런 것들이 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은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배적인 정부의 억압에 의해서 언어가 소멸된 경우도 있긴 한데 그 세계화가 촉진됨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제 원주민들이 자기가 먹고 사려면 그 시류에 어느 정도 이제 편승을 한다고 해야 되나? 이 흐름을 따라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 세계화의 흐름이라는 게 원주민들이 자기들의 언어를 조금 포기하게 만들었는데 요즘 디지털 혁명 시기가 되면서 이 디지털의 도움, 디지털 매체 이런 것들의 도움을 통해서 소수어, 자기들이 원래 가졌던 그런 문화와 소수어를 이제 뭐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뭐 도움으로 이 디지털의 혁명이라는 게 조상하고 있다를 얘기하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늦게 올려서 미안해요. 다음 주엔 좀 일찍 올릴게요. 빠빠이. 우.